2022년 여름 대한민국 방위산업계에 역사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K2 흑표 전차가 폴란드에 수출된다는 소식이었죠.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땅에 아시아제 전차가 처음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 중심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현대 로템의 베테랑 엔지니어 박태준. 예순을 바라보는 그는 평생을 전차 개발에 바친 기술자였습니다. 은퇴를 불과 몇 년 앞둔 시점에서 그는 상상도 못했던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지목됩니다. 한강변 공장에서 태어난 철마가 발트해를 건너 유럽 대륙을 달리게 되는 것, 그것은 그에게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로템에서 30년 넘게 전차를 만들어 온 박태준입니다.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든 전차가 유럽 땅을 달린다고요? 젊은 시절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공장이 멈출 뻔했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많은 동료들이 회사를 떠났고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취소됐죠. 하지만 우리 몇몇은 끝까지 남아서 기술을 지켰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기술로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미국의 에이브람스와 어깨를 나란히 할 날이 올 줄은요. 이제 우리가 그들을 지킨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유럽이, 나토 회원국이 대한민국의 전차를 선택했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철과 엔진의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신뢰를 수출하는 것이었죠. 한강변 공장의 용접 불꽃이 이제 폴란드의 들판을 밝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설계도를 다시 펼쳐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건 제 인생의 마지막 프로젝트가 될 것이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요. 2022년 봄, 폴란드 국방부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의 안보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고 폴란드는 시급히 방위력을 강화해야 했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의 현대 로템 시험장. 폴란드 장성들과 국방 관계자들이 도착했을 때 K2 흑표는 이미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박태준은 직접 엔진룸을 열어보이며 설명했습니다. 1500마력 파워팩, 독자 개발한 자동 변속기, 능동형 방호 시스템까지 하나하나가 한국 기술자들의 땀과 밤샘의 결정체였습니다.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K2는 거친 지형을 가뿐히 넘으며 시속 70km의 속도를 냈습니다. 포탑이 회전하고 주포가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폴란드 대표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한 장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건 레오파르트보다 빠르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지키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전차를 만들 때 우리 땅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폴란드와 나누고 싶습니다. 그 말에 통역관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감정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했죠. 하지만 폴란드 장성은 제 눈을 보며 알아들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주 후 수출 계약이 확정됐습니다. 1000대가 넘는 K2 전차가 폴란드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아제 전차가 유럽에 처음 진출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언론은 환호했고 일본 언론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공장 동료들과 함께 작은 축하 자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무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든 전차가 실제 전쟁의 위협 앞에 서게 될 테니까요. 이건 시험장의 표적이 아니라 진짜 방어선이 될 것입니다. 그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계약 협상 테이블에서 예상치 못한 제안이 나왔습니다. 폴란드 측이 K2 전차와 함께 노면 전차, 즉 트램까지 함께 구매하고 싶다고 한 것입니다. 회의실이 잠시 술렁였습니다. 현대 로템은 전차와 철도 차량을 모두 만드는 회사였지만 이 둘을 한 계약으로 묶은 적은 없었습니다. 젊은 동료들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부장님, 전차랑 트램이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둘 다 철로 달리잖아. 이게 바로 올인원 거래야. 사실 이건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현대 로템의 강점은 바로 이 다양성에 있었습니다. 전차, 장갑차 같은 방산 제품부터 지하철, 고속철도, 트램까지 철도 차량 전 분야를 아우르는 기술력. 이것이 유럽 경쟁사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이었습니다. 독일의 크라우스파이는 전차는 만들지만 트램은 못 만듭니다.
반대로 봄바르디어나 알스톰은 철도는 전문이지만 전차는 만들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는 둘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전 즉시 경영진을 설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닙니다. 한국의 종합기술력을 보여주는 기회입니다. 방위와 민수를 동시에 전쟁 억지력과 평화로운 일상을 함께 수출하는 겁니다. 경영진은 결단을 내렸고 우리는 전차와 트램을 패키지로 묶은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송 물류까지 일괄 처리하고 유지보수 교육 프로그램도 포함시켰습니다. 폴란드 측은 이 효율성에 감탄했습니다. 여러 업체와 계약할 필요 없이 한국과만 협상하면 되니까요. 그들은 한국인의 성실함과 일처리 속도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K-팝과 반도체로 쌓아온 국가 이미지가 우리를 도왔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국력이구나. 문화와 기술이 하나로 만나는 지점이구나. 2022년 12월 폴란드 북부 항구 도시 그디니아. 발트해에 차가운 바람이 부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거대한 화물선 BBC 바르오가 천천히 부두에 접안했습니다. 배 안에는 대한민국에서 온 K2 흑표 전차들과 현대 로템의 트램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부두에는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들과 언론이 대거 몰려 있었습니다. 안제이 두다 대통령까지 참석한 성대한 인도식이었습니다. 크레인이 천천히 움직이며 전차를 들어올렸고 50톤이 넘는 철의 거인이 유럽 땅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저는 한국팀을 대표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두다 대통령이 악수를 청했고 통역을 통해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우리의 안보를 강화해 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두 나라의 전략적 동맹입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뒤로 30년 기술 인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좁은 공장에서 밤새 용접하던 날들, 시험 주행에서 실패하고 다시 설계도를 펼치던 날들, 동료들과 소주잔을 기울이며 꿈을 이야기하던 날들. 그 모든 순간이 이 한순간으로 모아졌습니다. 전차들의 화려한 인도식이 끝나고 조용히 트램들이 내려졌습니다. 언론의 카메라는 이미 전차 쪽으로 몰려 있었고 트램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묵묵히 미소 지었습니다. 조용한 수출, 그것이 진짜 기술력이다. 요란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기술. 전차가 전쟁을 막는다면 트램은 평화를 운반합니다. 둘 다 소중한 우리의 작품이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나중에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무기와 교통수단을 동시에 수출한 유일한 나라다. 이것이 진정한 기술 강국의 모습이다. 그 기사를 읽으며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폴란드 계약이 알려지자 유럽 전역이 움직였습니다. 2023년 초 루마니아 정부가 접촉해왔습니다. 그들도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라였고 방위력 강화가 시급했습니다. 동시에 노후한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싶어 했죠. 저는 다시 한번 출장 가방을 챙겼습니다. 부쿠레슈티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큰 프로젝트가 될 거라고. 은퇴 전에 한 번 더 우리 기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 회의실. 독일 크라우스 마파이,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 담당자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레오파르트 2A7과 에이브람스 M1A2가 우리의 경쟁 상대였습니다. 검증된 서방 전차들이었죠.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독일 측은 레오파르트의 전투 실적을 강조했고 미국 측은 나토 표준화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례가 왔습니다.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질문했습니다. 우리 도로 인프라는 대부분 50톤 하중 제한이 있습니다. K2는 55톤인데 이동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까다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우리는 전차를 도로에 맞추는 게 아니라 도로를 전차에 맞춥니다. 현대건설과 협력하여 필요한 구간의 도로 보강 공사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차 수출에 인프라 개선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통역이 끝나자 루마니아 관계자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트램도 함께 공급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가 이미 검증했고 유럽 안전 기준을 완전히 충족합니다. 국방과 교통,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실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독일과 미국 담당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전차만 팔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국가 전체의 발전 패키지를 제안한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루마니아 국방차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네 나라는 정말 특별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경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몇 달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응이 왔습니다. 일본이었습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이 심층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의 올인원 방산 수출 전략에서 배울 점이 있다. 기사는 현대 로템의 전차와 트램 결합 수출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일본은 텐식 전차라는 우수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수출 실적이 전무했습니다. 평화헌법의 제약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방산과 민수를 결합하는 창의적 접근이 부족했다는 자성이었습니다. 공장 휴게실에서 동료들이 스마트폰으로 그 기사를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신기한 듯 말했습니다. 부장님, 이젠 일본이 우리를 배우겠대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국산화의 힘이지. 우리가 외국 기술 베끼던 시절이 있었어. 부끄럽지만 사실이야.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 배우고 개선하고 결국 우리만의 것을 만들어냈지. K2 전차의 개발 과정이 그랬습니다. 처음엔 외국 기술 이전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파워팩부터 능동 방호 시스템까지 전부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실패도 많았습니다. 엔진이 터지고 변속기가 고장나고 수없이 다시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쌓인 노하우가 이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었습니다. 트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기 모델은 외국 기술 제휴로 만들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독자 설계합니다. 저상 플랫폼 기술, 에너지 회생 브레이크, 소음 저감 시스템까지 우리 기술자들의 땀과 밤샘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K2와 트램의 수출이 상징하는 건 단순히 제품의 우수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신뢰도였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품질을 보장하고 사후 지원까지 책임지는 나라. 그 신뢰가 쌓여서 이제 유럽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후배들에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국력이야. 그리고 신뢰는 그보다 더 중요한 국력이지. 2024년 봄, 폴란드 바르샤바 시내. 한국산 노면전차가 정식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은색 차체에 태극 문양이 새겨진 트램이 바르샤바의 오래된 거리를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시민들이 플랫폼에서 기다리다 탑승했습니다. 한 노인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조용하고 빠르네요. 이게 한국 거라고요? 젊은 여성이 창밖을 보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K-팝만 알았는데 전차도 잘 만드는구나. 소셜미디어에는 코리안팀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들이 올라왔습니다. 같은 시각 바르샤바에서 동쪽으로 200km 떨어진 폴란드 육군 기지 K2 흑표 전차들이 훈련 중이었습니다. 폴란드 전차병들이 조종석에 앉아 능숙하게 기동했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기술진이 옆에서 지켜보며 조언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폴란드 중대장이 말했습니다. 이전 전차보다 훨씬 반응이 빠릅니다. 우리 땅을 지키기에 충분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뭉클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전차가 다른 나라의 평화를 지킨다는 것. 이보다 더 보람있는 일이 있을까요? 화면은 트램의 선로와 전차의 궤도를 겹쳐 보여줍니다. 하나는 도심의 아스팔트 위를, 다른 하나는 훈련장의 지늘길을 달립니다. 하나는 출근하는 직장인들을 실어 나르고, 다른 하나는 국경을 지킵니다. 하나는 일상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하나는 그 일상을 보호합니다. 그 둘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기술, 삶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그 모든 길의 시작은 한강이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현대 로템 공장. 그곳에서 전차와 트램이 나란히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튀고 엔진 소리가 울려 퍼지고 기술자들이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만드는 것이 누군가의 출근길이 되고 누군가의 방패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장을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진짜 대한민국의 심장이구나. 여기서 만들어진 철마들이 세계로 뻗어나가 대한민국의 이름을 새기고 있구나. 2025년 가을, 저는 은퇴를 2달 앞두고 마지막 출장을 떠났습니다. 루마니아였습니다.
계약이 성사된 지 1년 첫 번째 배치가 완료된 시점이었습니다. 부쿠레슈티 외곽의 군사기지에서 K2 전차 인도식이 열렸습니다.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직접 참석했고 저는 한국팀을 대표해 기념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역사를 공유합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살아남아야 했던 나라들. 이제 우리의 기술이 여러분의 주권을 지키는데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인도식이 끝나고 저는 부쿠레슈티 시내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산 트램이 운행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3시 중앙역 앞 정류장. 은색 트램이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시민들이 탑승했습니다. 저도 표를 끊고 올라탔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트램은 부쿠레슈티의 좁은 골목들을 누비며 달렸습니다. 낡은 건물들과 새로운 카페들이 섞인 풍경. 그 사이로 한국의 기술이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류장에서 한 할머니가 탑승했습니다. 그녀는 제 옆자리에 앉으며 루마니아어로 뭔가 말했습니다. 저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미소로 답했습니다. 통역 앱을 꺼내 그녀의 말을 번역했습니다. 이 전차는 참 조용하네요. 어디서 왔어요? 저는 앱에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한강에서 만들어졌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좋아해요. 기술도 좋구나. 트램이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내려서 완성된 선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한국의 철길은 유럽까지 이어졌군. 30년 기술자 인생의 종착점이 여기였습니다. 한강에서 시작된 길이 발트해를 건너 흑해까지 닿았습니다. 제가 만든 것들이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을 지키고 사람들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마지막 업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보고서 대신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강의 기술이 유럽의 길 위에 서 있다. 전쟁을 막는 힘, 평화를 달리는 힘. 그것이 대한민국의 기술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온 이유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젊은 엔지니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처음 투입된 28살 김민준 사원이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부장님, 은퇴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글쎄, 손자들한테 할아버지가 뭘 했는지 이야기해줘야겠지. 할아버지가 만든 전차가 지금 유럽을 지키고 있다고. 할아버지가 만든 전차가 폴란드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다 준다고. 김 사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멋있네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자네가 이어갈 차례야. 우리 세대가 시작을 열었으면 자네들 세대가 더 넓은 세계로 나가는 거지. K2는 시작일 뿐이야. K3, K4도 있을 거고 더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찾을 거야. 그때 자네가 앞장서는 거야.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젊은 날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들 내외, 그리고 5살 난 손자 준서가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준서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잘 끝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잘 끝났어. 우리 전차가 루마니아 땅을 달리고 우리 트램이 부쿠레슈티 사람들을 싣고 다녀. 준서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전차가 뭐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할아버지가 다음에 자세히 알려줄게. 아주 멋진 거란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한강대교를 지났습니다. 다리 아래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으로 구로 디지털 단지가 보였습니다. 그곳 어딘가에 제가 30년을 보낸 공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서는 새로운 전차와 트램이 만들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후배들이 밤을 새우며 용접하고 설계하고 시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서 또 다른 철마가 태어나 세계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한 달 후, 저는 정년퇴임식을 가졌습니다. 회사 강당에 동료들과 후배들이 모였습니다. 사장님이 공로패를 수여하며 말했습니다.
박태준 상무는 32년간 현대로템과 함께하며 K1A1, K2 전차 개발에 핵심적으로 기여했고 최근 폴란드와 루마니아 수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헌신이 대한민국 방산 수출의 새 역사를 열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32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나라에 기여할 수 있었으니까요. 전차를 만드는 건 단순히 철판을 붙이고 엔진을 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안보를 만드는 일이고 평화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평화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세계와 나누는 것이 됐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외국 무기를 사다 쓰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럽이 우리 무기를 삽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이건 단순히 경제적 성과가 아닙니다. 이건 기술 주권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고 나아가 다른 나라까지 도울 수 있다는 증명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제 떠나지만 여러분이 계속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K2가 끝이 아닙니다. 더 좋은 전차를, 더 안전한 트램을, 더 많은 나라에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유산입니다. 기술 강국 대한민국, 신뢰받는 대한민국. 부탁드립니다. 깊이 인사하자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동료들과 포옹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이들, 밤을 새우며 함께 싸웠던 이들. 그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퇴임식이 끝나고 저는 마지막으로 공장을 돌아봤습니다. 조립 라인에서 새로운 K2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기술자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멀찌감치 서서 지켜봤습니다. 용접 불꽃이 튀고 기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소리가 저는 참 좋았습니다.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소리, 창조의 소리, 미래의 소리. 한 젊은 여성 엔지니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아니 상무님.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물론이지. 우리는 조립 중인 K2 전차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 이 전차 폴란드 갈 거예요. 제가 담당하고 있어요. 잘 부탁해. 저 전차가 누군가의 삶을 지킬 거야.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공장을 한 바퀴 더 돌았습니다. 이곳에서 보내는 마지막 시간을 기억에 새기고 싶었습니다. 공장 정문을 나서는데 경비 아저씨가 인사했습니다. 상무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다들 고생하셨죠. 저는 정문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회사 차를 타지 않고 버스를 타기로 했습니다.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공장을 돌아봤습니다. 현대 로템 로고가 붙은 건물. 저곳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27살의 저, 처음 입사했을 때 사진. 헬멧을 쓰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만든 것들이 세계로 나가게 될 줄은. 다음 페이지에는 IMF 때 사진이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야근하며 라면을 먹는 사진. 그때 우리는 버텼습니다. 그 버팀이 지금의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 폴란드 출장 때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K2 전차가 그디니아 항구에 내려지는 순간. 그 거대한 철마가 크레인에 매달려 유럽 땅으로 향하는 모습.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결과물이구나. 나쁘지 않네. 아니, 자랑스럽네. 저는 앨범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강에서 시작된 꿈이 이제 세계의 강들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손자 준서를 데리고 국립중앙박물관에 갔습니다. 전쟁기념관에 K1 전차가 전시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준서는 커다란 전차를 보며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진짜예요? 응, 진짜야.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이런 거 만들었어. 우와, 할아버지 대단해.
저는 웃으며 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차 앞 설명판을 함께 읽었습니다. 준서야, 이 전차는 우리나라를 지켰어. 그리고 할아버지가 만든 전차는 지금 폴란드라는 나라를 지키고 있어. 멀리 있는 나라지만 우리 전차가 그곳 사람들을 지켜주는 거야. 폴란드는 어디예요? 유럽이라는 곳인데 비행기 타고 한참 가야 해. 거기 사람들도 평화롭게 살고 싶어 해. 우리 전차가 그걸 도와주는 거야.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박물관을 나와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준서는 초코우유를 마시고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차들이 달렸습니다. 평화로운 일상. 이 일상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전차와 트램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것,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이 기술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준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나도 할아버지처럼 전차 만들 수 있어? 저는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크면 할아버지보다 더 멋진 전차를 만들 수 있을 거야. 하늘을 나는 전차도 만들 수 있을지 몰라. 준서가 깔깔 웃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전차요? 왜 안 돼?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도 사람들은 우리가 전차를 못 만들 거라고 했어. 그런데 우리가 해냈잖아. 내 세대는 우리보다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서재에서 오래된 설계도들을 꺼냈습니다. K1, K1A1, K2의 초기 스케치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연필로 그려진 선들. 이 선 하나하나가 수천 시간의 고민이었고 수백 번의 실패였고 결국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설계도를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제 인생이 여기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후배들에게 남기는 편지였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떠나지만 여러분이 계속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진실입니다. K2의 엔진이 완성되기까지 72번의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실패가 결국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술자로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를 지키고 사람을 살리고 평화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인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손에서 나온 전차 한 대가 누군가의 고향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트램 한 대가 수천 명의 출근길을 책임질 것입니다. 그 무게를 기억하십시오. 동시에 그 보람도 기억하십시오. 세계는 넓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시작일 뿐입니다. 더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으로 가십시오. 대한민국의 기술을, 신뢰를, 평화를 전파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세대가 여러분께 물려주는 사명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현대 로템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가을, 박태준 올림. 편지를 봉투에 넣고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내일 회사에 들러 인사팀에 전달할 예정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저 별빛이 지금 폴란드와 루마니아도 비추고 있겠죠. 그곳에서 우리의 철마들이 서 있을 것입니다. 조용히, 묵묵히 평화를 지키며. 몇 주가 지났습니다. 은퇴 생활에 적응하던 어느 날, 옛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무님, 뉴스 보셨어요? 스웨덴에서도 K2에 관심 보인대요. 정말? 네, 북유럽까지 우리 전차가 진출할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여정은 계속되는구나. 제가 시작한 일이 후배들에 의해 더 크게 확장되고 있구나. 그날 저녁, 가족들과 저녁을 먹다가 뉴스가 나왔습니다. 폴란드에 수출된 한국산 K2 전차, 나토 합동훈련에서 우수한 성능 입증. 화면에는 설원을 달리는 K2가 나왔습니다. 태극기가 선명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만든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거지. 나 혼자가 아니라 수천 명의 기술자가 함께 만든 거야. 손자 준서가 텔레비전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전차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한 일이 의미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강에서 시작된 철마가 이제 세계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베란다에 나가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다리 위로 차들이 오가고 강물이 유유히 흘렀습니다. 이 강이 흐르는 한 우리의 기술도 흐를 것입니다. 세계로, 미래로, 평화를 향해.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을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 올 것입니다. 제게는 은퇴 후의 평화로운 내일이, 후배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내일이, 그 모든 내일이 아름답기를 바라며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철마는 오늘도 세계를 달립니다. 전쟁을 막는 힘으로, 평화를 나르는 바퀴로. 그것이 한강의 기술이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우리는 해냈다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할 것이라고. 태극의 철마는 멈추지 않습니다. 더 넓은 세계로, 더 밝은 미래로. 한강의 기술이 유럽의 길 위에 서 있다. 전쟁을 막는 힘, 평화를 달리는 힘, 그것이 대한민국의 기술이다. 이 이야기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